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여름방학이고 해서 남친이랑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에 가서 나는 엄청 겁쟁이라서 안이 어두컴컴한 것만으로도 이미 벌벌 떠는 상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남친의 팔을 꽉 안고 눈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어. 남친은 팔이 압사당해서 펑 터질 것 같다고 실없이 농담을 했지만 무서워서 화낼 마음도 안 들었어. 이런 건 다 장난감이잖아. 남친은 이런 말을 했지만 나는 소리 지르기에 바빴어. 눈을 감고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남친이 이따금 우와 이런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움찔움찔했어. 마지막에 다다라 남친이 이제 곧 끝나니까 힘내 이러면서 등을 쓰다듬어줘. 한쯤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출구까지 걸어 나왔어. 밖으로 나와 남친의 팔을 놓자 선명하게 내 손자국이 남아있어. 대체 나는 얼마나 겁쟁이인 건가 싶어 웃어버렸어. 내가 살던 지역에 있는 폐교가 된 초등학교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어 새벽 2시 정각에 그 거울을 보면 괴기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여름방학 때 친구 셋이랑 가봤어. 그 초등학교는 산속에 있는 목조로 된 학교로 벽은 너덜너덜 창문도 반 이상 깨져 있어 딱 봐도 폐교 같은 분위기가 풍겼어. 현관으로 들어가자 곰팡이와 먼지 냄새 때문에 코가 아렸어. 그 거울은 현관 끝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옆에 있었어. 이제 곧 2시다. 무더운 밤 셋 다 숨을 죽이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 친구 중 하나가 갖고 있던 손목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켰어. 하지만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거울 속에서는 긴 팔을 입은 바보 셋이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어. 결국 5분이 지나고 더 이상 보고 있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우리 셋은 아무 일도 없네 이러면서 웃으며 폐교를 뒤로했어. 집에 가는 길 무심코 친구들 쪽을 본 나는 파랗게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어. 첫 번째 이야기, 팔을 꽉 안고 있는 상태인데 남자친구가 등을 쓰다듬어주는 게 가능한가? 여친과 가까이 있는 팔은 여자친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반대쪽 팔로 등을 보듬기 위해서는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야 하고 완전히 거꾸로 꺾여야 가능할 것이다. 등을 쓰다듬은 것은 남자친구가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기는 여름, 그렇게 더운 날 긴 팔을 입고 행동할 리가 없다. 나아가 마지막에 파랗게 질린 이유는 거울 속에 보였던 옷차림과 지금의 옷차림이 달랐기 때문일 터이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벌써 옛날 얘긴데 어릴 적 언제나 친구 호딩이랑 얘기를 하면서 하교를 했어. 야, 다음 주 시험이잖아. 내일 같이 공부하자. 미안, 내일 호돌이 온라인 1 발매일이라서 학교 째고 사러 가야 돼. 너는 맨날 밤새워서 게임만 하고 수업 중에도 거의 잠만 자는 놈이 어떻게 성적은 좋지? 나 사실은 미래 예지 능력이 있어서 시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나 좀 주라. 경마 마구 맞춰대서 돈 벌어야지. 바보야, 농담이야. 뭐야, 재미없네? 다음 시험날 호딩이는 100점을 받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지만 알바하는 곳에서 여자친구가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다. 집에 가도 문이 잠겨있어 아마 집안에 없는 듯하다. 무슨 사건에 휘말린 걸지도 모른다. 너무도 걱정된다. 연결이 안 되는 폰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알바하는 곳에 상황을 살피러 갔다가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다.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한다. 내일쯤 그녀의 집 문을 억지로 열어 집안 상황을 살펴봐야겠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너스 이무이! 오늘 옆집에 새로 누가 이사를 왔는데 짐 정리가 안 끝났는지 한밤중에도 우당탕 시끄러워서 있는 힘껏 벽을 때리고는 아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렇게 쏘아붙여줬어. 그러자 바로 전화가 걸려와 사과를 하더라. 의외로 예의 바른 놈이라서 놀랐어. 뭐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첫 번째 이야기, 처음 발매하는 게임에는 끝에 숫자가 붙어있지 않다. 하지만 호딩이는 그것을 호돌이 온라인 1이라고 말하였다. 호돌이 온라인이 시리즈 작품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을 텐데 1을 붙였다. 친구는 정말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라면 문을 억지로 연다는 문장은 이상하다. 즉, 이 남자는 스토커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걸까?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지금 회사에서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다.
원인은 나 스스로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얼마 전 동료인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갔다. 회사에서 분위기 메이커인 그녀는 모두가 좋아했다. 하지만 데이트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자친구는 사고를 당해 죽었다. 전봇대에 박힌 조수석은 끔찍하게 대파되었고 여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만이 살아남아 바로 직장에 복귀했지만 여자친구를 빼앗았다는 원망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에게 꽃을 바치기 위해 사고 현장에 가 조심스레 합장을 한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원히 함께야. 나는 스토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 집에 가는데 매주 금요일 동아리 때문에 늦게 돌아가게 되면 학교를 나와서부터 누가 나를 따라와. 힐 같은 소리가 들리니 아마 상대는 여자인 것 같아. 내가 걷고 있으면 뒤에서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와. 내가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춰. 내가 달리면 그 소리도 빨라져.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섭잖아.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후신용으로 커터칼을 몰래 챙겼어. 그리고 동아리가 끝난 후 고요한 밤길을 걷고 있자 또각또각 오늘도 왔어. 나는 커터칼을 휘두르고 정신없이 도망쳤어. 스토커를 어떻게든 떼어낸 뒤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다녀왔어? 대답이 없네. 첫 번째 이야기, 나 역시 그 사고로 인해 죽었다. 그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스토커의 정체는 나의 어머니다. 나의 뒤를 밟은 이유는 나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나이니 한창 사춘기고 어머니는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싶지만 딸이 싫어해 몰래 딸 뒤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딸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서 딸을 맞이했다. 사실 어머니는 매일 나의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금요일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 주변이 조용한 상태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가 얻은 정보에 시각적 정보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나는 스토커의 성별을 힐소리만으로 판단했고 모습은 보지 않았다. 즉 나는 맹인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금요일 외에 다른 날은 어머니가 따라다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학교 시간이 늦은 금요일 밤에만 발소리를 선명하게 들은 것이다. 그것을 모른 채 나는 마구 커터칼을 휘둘러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밤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시절 잔업을 하다 보니 평소 타는 전철을 놓쳐서 도중에 있는 낡은 역까지밖에 못 갔던 적이 있었어. 그날은 월급 전날이라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첫 차가 출발할 때까지 공원에서 잤는데 추워서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갔어. 그러자 잠시 후 옆칸에 누가 들어왔는데 전화를 하면서 들어온 건지 얘기 소리가 들렸어. 화장실 안은 엄청 조용해서 전화 너머 상대의 목소리도 띄엄띄엄 들렸어. 어? 알고 있대도. 아 미안 뭐라고? 신 없는 아 그러네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싫어. 왜? 응? 그래. 그랬나?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미안 잠깐만 기다려봐. 그 순간 내가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한 그때 전화 너머 상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 갑자기 무서워져서 역까지 뛰어가 역 앞에서 떨면서 셔터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어. 매우 기분 나쁘고 무서웠어. 이날 일이 생각날 때마다 아직 밤이 무서워. 이 산에 있는 절벽은 경치가 잘 보여 약간 명소가 된 곳이다. 전망대로 나오면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온다. 우리 집은 저쪽이려나? 조금 추운 것 같기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가가니 같은 타이밍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먼저 감사합니다. 남자는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 그때 양보하지 말 걸 그랬어. 나는 온몸에서 고통을 느끼며 후회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중간중간 나가 띄엄띄엄 들었던 소리, 신 없는 이 단어들을 잘 조합해보면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세요가 된다. 옆칸에 들어온 사람은 어째서인지 전화를 하는 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자살을 하려고 절벽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절벽 끝자락에서 마지막 고민을 하던 중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남자가 온 것이다. 그 남자가 먼저 뛰어내린 뒤 나도 뛰어내리려 했지만 먼저 뛰어내린 남자가 밑에 깔려 쿠션이 된 탓에 바로 죽지 못한 채 어중간하게 살아남고 말았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난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다. 그런데 별로 트라우마 같은 건 없다. 왜냐면 유리라는 여자의 덕분이다. 유리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뻐서 인기가 많았다. 반 애들한테 무시받고 있을 때도 유리만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곤 했다. 나와는 다르게 친구들도 많아서 항상 내 옆에 있진 않았지만 다른 애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도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 유리가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었다. 유리 덕분에 괴로웠던 학교 생활도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어쩌지? 하고 절망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분명히 유리가 전학 가기 전에 이지매 같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반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된 지금도 유리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이다. 한 쌍의 부부가 출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진통의 일부를 남편에게 분배해주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한다. 그 기계를 한번 써보겠다는 의사의 권유에 부부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했다. 의사는 일단 비율을 10%로 나눴다. 의사가 말했다. 10%라고는 해도 남편으로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런데 출산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못 느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려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했다. 그러시다면 하며 20%로 올렸다. 남편의 맥박과 혈압을 체크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 30%, 40%, 50%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의연하다. 의사는 당황했다.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통증을 자기한테 분배해달라고 부탁했다. 100%의 비율로. 출산은 무사히 끝났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했다.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 한 택배원이 집 근처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죽어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유리가 있었을 땐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가 유리가 전학을 가니 반 아이들과 잘 지내게 되었다. 유리가 나의 왕따를 선동한 주범이다. 나는 그것을 모른 채 유리에게 감사해야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진통의 일부를 남편에게 분배해주는 기계다. 남편은 기계를 작동시켜 10%, 20%, 심지어 100%까지 출산의 고통을 분배받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이 말은 결국 남편은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고통을 100%까지 분배받고 쇼크사한 집 앞의 택배원이다.